비가 내린 뒤의 골목. 아스팔트 위로 네온빛이 번져 흐르고 마사지라고 적힌 작은 간판 하나가 밤 공기 속에서 느리게 숨을 쉰다. 그는 잠시 그 간판을 올려다본다.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하지만 이 문을 여는 동작은 벌써 수십 년째 반복된 익숙한 습관이다. 문이 열리자 형광등 특유의 희미한 소리와 함께 좁은 대기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고 소파는 색이 바래 있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커피 자국과 접힌 전단지 몇 장. 고급스럽다고 말하긴 어렵다. 대신 너무나 현실적인 공간이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한 번쯤은 들어올 수 있는 장소.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기실의 소음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가라앉는다. 신문을 보던 남자, 휴대폰을 넘기던 남자,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던 남자들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번씩은 꼭 그를 슬쩍 훔쳐본다. 작게, 아주 작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들. 저 나이에도 와 아직도 된다는 거네. 나는 마흔도 버거운데 솔직히 대단한 거지. 조롱은 아니다. 노골적인 부러움도 아니다. 그건 딱 그 중간 현실적인 놀라움과 인정하기 싫은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이다. 그는 그 모든 소리를 못 들은 사람처럼 아무 표정 없이 소파에 앉는다.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본다. 이 자세 역시 오래된 습관이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예전보다 가쁜 나이다. 하지만 이 대기실 소파에 앉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다. 그는 시계를 한번 내려다본다. 초침이 조용히 움직인다. 조급함은 없다. 기다리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배운 사람처럼. 카운터 안쪽에는 무표정한 여성이 서 있다.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인터폰을 한번 확인하고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인다. 이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질서가 있다.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도 없고 웃음도 필요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인다. 뒤쪽 소파에서 누군가 다시 낮게 말한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가? 저 나이인데도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러게 그냥 대단한 거지. 아직도 남자라는 거잖아. 작은 웃음이 흘러나온다. 눌러 삼킨 듯한 웃음. 그는 그 웃음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조금 들어 카운터 쪽을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그때 무표정한 목소리가 대기실 안에 울린다. 27번 손님. 그는 고개를 들지만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는다. 번호는 불렸지만 아직 순서가 완전히 넘어오지는 않았다. 대기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조용히 그에게로 모인다. 아, 저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공기. 그는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시계를 내려다본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시간.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은 이 자리에서 시선과 시간과 숨소리를 모두 감당한다. 그리고 대기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말한다. 저 사람 진짜 아직 끝난 거 아니구나. 조명은 그대로, 번호는 멈춰 있고 밤은 아직 깊다. 27번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에는 그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간다. 대기실에 남은 시선들이 조용히 그의 등을 따라 붙는다. 그는 그 시선들을 이미 오래전에 흘려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다. 누가 봐도 어려 보이는 20살을 조금 넘긴 얼굴, 맑은 눈매와 단정한 모습.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 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아주 짧게 익숙한 미소를 짓는다. 오셨어요? 그는 고개를 작게 끄덕인다. 오늘도 지명 맞죠?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프로답게 차분하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밖과는 다른 공기가 흐른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괜히 숨소리 하나에도 서로가 느껴지는 공간. 그는 자리에 앉고 그녀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그 앞에 앉는다. 이미 여러 번 마주한 사이 어색함은 없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밖이 좀 시끄러워서. 그녀는 더 묻지 않는다. 괜히 더 파고들지 않는 것. 그것도 이 일에서 배운 하나의 호흡이기 때문이다. 잠시 정적. 그녀가 먼저 조용히 그의 손 근처에 손을 가져다 둔다. 붙잡지는 않는다. 닿을 듯 말 듯 아주 미묘한 거리. 그는 그 손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살짝, 아주 살짝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이건 습관처럼 이어진 동작이고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신호다. 그녀의 숨이 조금 낮아지고 그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그 리듬에 맞춰진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호흡으로 박자를 맞춘다. 그녀는 그의 손길이 급해지지 않게 프로답게 속도를 맞추며 조용히 말한다. 오늘은 좀 천천히 가요. 그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온다. 그래, 오늘은 좀 천천히.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덧붙인다. 요즘엔 말할 데가 없더라.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인다. 회사에서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 말이 그의 하루 전체를 뜻한다는 걸 그녀는 묻지 않아도 안다. 50대의 남자가 어디에서 20살, 21살쯤 되는 젊고 예쁜 여자와 이렇게 가까운 숨결로 아무 계산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이곳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그도 알고 그녀도 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더 애매하고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오래 이어진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담담하게 말한다. 그럼 오늘은 말도 숨도 다 풀고 가세요. 프로다운 말투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곳에서 허락된 만큼의 최대치의 배려가 담겨 있다. 그는 그 말에 아주 희미하게 웃는다. 오늘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몸에 쌓인 것을 풀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아무도 그의 하루를 묻지 않는 세상에서, 아무도 그의 숨을 맞춰주지 않는 나이에서 그는 지금 돈을 내고서라도 같은 박자로 숨 쉬어주는 시간을 사러 온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래서 더 선을 넘지 않는다. 선을 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깊어진다. 방 안의 조명은 흐리고 두 사람의 숨은 서서히 같은 속도로 맞춰진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남자로서이기 전에 고립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잠시 숨을 고른다. 다시 그 골목이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습기, 비슷한 네온 불빛.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문 앞에 섰다.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동선, 머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길. 문을 열자 익숙한 형광등 소리와 또 그 대기실, 벽지, 소파, 커피 자국, 모든 게 저번과 똑같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로 다가간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명으로 할게요. 카운터 안의 여자가 고개를 들고 종이를 한번 내려다본다. 아주 짧은 침묵.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도 그의 심장을 먼저 건드린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오늘은 이미 다른 손님을 받고 계세요. 그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한 박자 늦게 눈을 마주친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카운터 여자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젓는다. 방금 들어가셨어요. 끝나는 시간,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끝나는 시간, 알 수 없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그의 속을 비워버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앞에 선 채 잠시 그대로 멈춰 선다. 대기실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기다린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기다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녀는 지금 이곳 어딘가의 방에서 다른 남자의 하루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짓누른다. 몸 때문이 아니다. 그는 몸만을 위해 이곳에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는 집이 있다. 회사도 있다.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 그의 하루를, 그의 숨을, 그의 침묵을 괜찮다고 받아주는 사람은 그녀뿐이다. 그는 문득 대기실 소파를 바라본다. 아까와는 다르다. 오늘은 앉고 싶지 않다. 앉아 있으면 자꾸만 방 안에서 들릴지도 모를 그녀의 숨소리를 상상하게 될 것 같아서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천천히 편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기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중얼거린다. 내가 오면 항상 거기 있었는데. 카운터 여자는 그 말을 들은 듯 못 들은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곳의 규칙이다. 아무도 아무의 마음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그러다 다시 한번 묻는다. 그럼 오늘은 언제쯤이면 돼요? 카운터 여자는 종이를 다시 한번 보고 담담하게 말한다. 1시간, 길어지면 2시간쯤요. 2시간. 그는 그 숫자를 속으로 천천히 되뇌인다. 그 2시간 동안 그녀는 다른 누군가의 오늘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텅 빈 마음을 더 크게 울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선다. 문을 열고 나가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면 자기 마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진다. 아까보다 네온 불빛도 더 멀리 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받을 연락도 할 연락도 없다. 그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집어넣는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지금은 그 여자 하나뿐인데 비어있는 건 몸이 아니라 그가 하루 종일 참아온 외로움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오늘은 돌아갈 곳을 잃어버렸다. 2시간이라는 말은 막상 기다리기 시작하면 유난히 길게 늘어진다. 그는 결국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 앞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내려놓는다. 연락은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데도 휴대폰 화면은 계속 켜졌다 꺼진다. 오늘은 그냥 가자.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발걸음은 다시 그 건물을 향해 있다. 문을 열자 형광등 소리, 기계적인 냄새, 익숙한 대기실. 그는 먼저 카운터로 가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항상 선결제다. 그는 지갑을 꺼내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올려놓는다. 기계음이 울린다. 결제되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낮게 묻는다. 이제 끝났나요? 카운터 여자는 목록을 한번 내려다보고 짧게 말한다. 아직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소파에는 앉지 않고 벽 쪽에 기대 선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난다. 철컥. 그리고 낯선 남자의 발걸음 소리. 또각, 또각. 그는 고개를 든다. 복도에서 젊은 남자가 걸어 나온다. 20살 후반쯤, 어깨가 넓고 피부가 아직 단단한, 딱 봐도 젊은 몸의 남자다. 그 남자는 머리를 대충 넘기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숨이 조금 가쁜 듯 한쪽 입꼬리가 애매하게 올라가 있다. 그는 그 모습을 숨도 안 쉬고 바라본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 문 조심하세요. 아주 짧고 아주 부드러운 말.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박힌다. 젊은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말한다.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운터를 지나 문을 열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밖에 소음이 뚝 끊긴다. 순간 대기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진다. 그는 아직도 문을 바라보고 있다. 그 문 너머에 아직도 그녀가 있다. 그녀는 방 안에 있고 그는 방 밖에 있다. 카운터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묻는다. 방금 그 사람 많이 젊어 보이던데요. 카운터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한다. 손님 연령은 가리지 않아요.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그래서 더 아프다. 그는 물어보고 싶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도 저렇게 나왔을까?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 그는 낮게 말한다. 전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투정도 아닌 늙은 남자의 솔직한 착각이 들어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다시 들린다. 이제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 그녀. 그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 속에서만 본다. 항상 가장 예쁜 순간으로만. 그는 천천히 복도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간다. 그러다 문득 멈춘다. 조금 전 저 문을 열고 나온 그 젊은 남자의 등에 자기 모습이 겹쳐진다. 그리고 너무 다르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깨닫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카운터 여자가 놀란 듯 바라본다. 이미 결제는 알아요.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않는다. 환불을 말하지 않는다. 그게 괜히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문 쪽으로 돌아서며 그는 생각한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이곳에서 젊음과 정면으로 비교당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무너뜨렸다. 문을 나서자 골목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들면 젊은 불빛이 너무 선명해 보일 것 같아서